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역사 시간이 돌아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어느덧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온라인으로 이제 학습을 한 지도 일주일이 되어만 갑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선생님들도 지금 각자 수업에 들어가시면서도 또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또 바쁘게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국권을 강탈당한 거를 이제 수호하려고 하는 운동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제 우리 전에 여러 조약이 나와서 좀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은 큰 흐름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병이 한 3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의병 이후에 과연 국권수호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을미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을미의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을미년에 발생한 의병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과연 을미의병은 왜 일어났으며 과연 어떠한 주장들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을미의병의 배경입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은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을미사변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을 추진하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잘라버리는 단발령을 시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안에 단발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황후마마를 죽인 나쁜 일제놈들, 그리고 어찌 부모가 주신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느냐, 이 나쁜 일제놈들. 이렇게 두 가지 이 역사적 사건 관련해서 이 백성들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을미의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백성들은 의병을 조직해서 이제 일제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의병운동을 펼치는 거죠. 이러한 의병운동은 아무래도 중심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자, 이 중심층은 유생층이었습니다. 자, 유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높은 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왕비를 죽일 수가 있냐,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효도를 하지 않고 머리를 자를 수가 있겠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에 대항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유생층을 중심으로 을미의병이 막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고종임금이 단발령을 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워낙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철회했다는 거. 자, 그리고 고종 황제, 고종 임금 자체가 의병을 해산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우리 단발령도 이제 그만둘 거고 우리 조선이 혼란스러워지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그만하자.
라고 해서 유생층한테 이 임금의 생각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임금한테 충성을 하고 또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 유교적 지식을 가졌던 유생층들, 우리 임금께서 얘기하시니까 그만둬야지 라고 하면서 을미의병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을미의병이 진행이 되었는데 단발령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고종 임금이 그만하자 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결국 이 유생층들은 을미의병을 중단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을미의병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인입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암살을 당했던 을미사변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을 통해서 우리 상투를 트고 있던 남성들이 머리를 자르게 되었던 단발령이 있었죠. 자, 이러한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백성들은 분노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의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을미의병의 주도 세력으로는요, 위정척사를 주도했던 우리 유학을 공부한 유생층이 주도를 했고요. 자, 이렇게 유생층 주도하에 을미의병이 진행이 되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요, 고종이 단발령을 결국 멈추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이 유생층들에게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의병 해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결국 을미의병은 종료하게 되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을사의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의병, 바로 을사년에 일어났던 의병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을사년에는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되었는지 우리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을사의병의 원인입니다. 네, 우리 대한제국의 가장 가슴 아팠던 조약, 바로 을사년에는 을사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죠. 자, 일제가 대한제국에 강요를 해서 이 체결한 조약은 대표적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했던 조약입니다. 자,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조약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약은 그야말로 이제 정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유생 한 명은, 자, 우리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빼앗길 수 없어.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우리 유생들과 백성들이 지키자라고 하면서 이제 의병을 일으켰고요. 이것이 바로 을사년에 일어난 의병, 을사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것에 분노했던 우리 유생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의병을 일으킨 거죠. 자, 이 을사의병의 주도 세력, 누가 주도를 했는지 한번 보죠. 자, 앞에서 살펴봤던 을미의병과 마찬가지로 의병의 운동 주도 세력은 유생층이었어요. 자, 유학을 익혔던 사람들. 자,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생이었죠. 자, 근데 이 을사의병은 새롭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양반들만 주도했던 의병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 좀 좋고 머리 좋고 힘도 센 사람이 의병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평민 신분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막 백성들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쩌면 양반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의병의 성격이 변하게 돼요. 아, 우리 모두가 의병장을 할 수 있고, 아, 우리 누구나가 다 의병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 의병이 확대하게 됩니다. 자, 모두가 분노했고 모두가 참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된 의병이었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평민 출신의 의병장. 자, 그렇다면 이제 을사의병에 대한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원인입니다. 자, 원인으로는 을사년에 일어났던 대한제국에 정말 좋지 않았던 조약이었죠. 바로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그런 사건 때문에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주도 세력은 최익현과 같은 유생이 중심으로 의병을 조직을 했었는데요. 자, 이 을사의병의 특징으로는 신돌석과 같은 양반이 아니라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의병의 축은 굉장히 넓어지고 이 세력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정미의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미년에 일어난 의병, 바로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인데요. 자, 과연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미의병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한일 신협약 이전에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를 당했습니다. 자, 을사조약이 굉장히 부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사조약은 정말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은 고종 황제를 강제적으로 퇴위시켰죠. 자, 그리고 이 한일 신협약, 이것 때문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적으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조약으로 인해서 대한제국 안에는 군대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정미의병, 그래서 군대가 해산되고 고종이 퇴위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에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해산된 군대도 이제 일본에 대항을 했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 해산된 군인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싸우면은 더 이상 일본을 대항할 수 없겠어 라고 하면서 자, 탈영 이후에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총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무기들이 의병으로 흡수하게 돼요. 의병이 들어가서 이 의병이 총과 그 다음에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서 일본에 저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의병은 군인들도 합세하고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도 들어오니까 전투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향상된 의병이 결국에는 일본과 다시 한번 싸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싸우던 의병은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큰 작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뭐냐? 의병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이제 서울로 다 같이 가서 일본군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쫓겨났던 고종 황제도 다시 한번 올리고 우리 나라를 독립시킵시다. 우리 대한제국을 다시 한번 살립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자, 일본군은 이미 러일 전쟁까지 다 마치고 군사력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전투력이 강해진 의병이 이렇게 일본군과 싸운다고 해도 결국에는 일본의 더욱더 우수했던 전투력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게 되고 이 의병의 운동도 조금은 이제 움츠러들게 되는 거였죠.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미의병에 대한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미의병
가장 먼저 원인은요, 우리 헤이그 밀사 실패로 인해서 일본이 고종황제를 강제적으로 퇴위를 시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를 일본이 이제 해산을 시켰던 거죠. 바로 한일 신협약 때문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의병이 조직이 되어서 일본에 대항을 합니다. 자, 이랬던 의병이 전투력이 향상되는데요. 자, 해산된 군대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나름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이 다 의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의병장들이 합세해서 자, 야, 우리 엄청나게 큰 작전을 한번 세워보자. 서울을 한번 진압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더욱더 군사력이 우수했던 일본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고 이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의병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의병은 지속적으로 일본에 저항을 했을까? 아니면은 의병운동은 끝이 났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미의병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의병들은 일제 저항을 합니다. 특히 이 호남지방,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이제 아우르고 있는 이 호남지방에서는 특히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더욱더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본 일본군, 아무래도 의병을 제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일본군은 철저하게 이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병을 제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무래도 남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본군의 탄압 작전이 의병에게 시행이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의병들이 결국 많은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 이상 한반도 안에서 의병 운동을 하기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왜냐? 조금이라도 했다가는 일본군이 이 의병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반도의 밖에 북부 지역이었던 만주와 연해주로 결국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만주는 중국의 땅이었고요. 연해주는 러시아의 땅이죠. 자, 그래서 일본의 손에 닿지 않는 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을 하면서 의병 운동을 다시 한번 시행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무장 투쟁을 하려고 하는 거였죠.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의병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 이 정미의병 이후에 의병이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바로 호남 지역이었죠. 자, 호남 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일제 저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의병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일본의 엄청나게 큰 탄압들로 인해서 국내 활동이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한반도를 벗어나서 국외의 연해주와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결국 이 의병 조직들은 다시 한번 무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독립투쟁을 지속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알아보게 될 일제강점기 시대의 무장 독립투쟁 또한 이들 의병운동에 어떤 그 바통을 넘겨받아서 투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국권에 강탈된 부분 이후에 자, 우리 이 대한제국의 백성들, 이 국민들이
정말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국권 수호 운동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름대로 제가 좀 체계적으로 꾸며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좀 공부를 쭉 해보시고 한번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암기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를 할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역사적 사건을 이해를 큰 틀 안에서 해야 될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도를 쭉 나가면서 한번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몸으로, 마음으로 체감해보고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또 외출하거나 그리고 이 집안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음 등교했을 때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역사 선생님 김효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